안녕하십니까. 토마토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합권에서의 혼조를 보여줬었는데요. 전 거래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치솟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 미국의 3분기 호실적 분위기를 해치는 그림새로 나와줬었는데요. 이날 반도체는 견조했고요. 계속해서 종목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한눈으로 세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쪽에서 내년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올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내년에는 별로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오히려 상승하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년과 비슷한 흐름들로 전망들을 유지해 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손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 쪽으로 미국과는 다르게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그런 이유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를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긍정적이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 속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었고요. GM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기차 부분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타벅스가 시간 외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맥도날드는 때 아닌 대장균과 관련된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시간 외에 급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정부가 위고비가 국내에 론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에서 계속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부광약품이 7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이큐는 셀트리온과 함께 836억 원 규모의 중남미 독점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호황을 보고 있지만 당장 3분기는 쉬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한중 NCS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ESS 냉각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신재생 흐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RFHIC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적은 괜찮은데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된 메리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LS 일렉트릭 그리고 RFHIC 모두 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만 0.1% 상승에 그쳤고요.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날 미국 증시 지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 그리고 호실적에 의해서 기업들이 성적표가 좋으면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IMF 쪽에서 내년 세계 경제와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미국의 예상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우선 3.2%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미국의 성장은 2.8%포인트입니다. 7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늘어난 수치가 되겠고요. 여기에 배경으로는 소비와 비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임금 증가에 힘입어 견조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수치가 되겠는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내년 성장은 2.8에서 2.2로, 유로존은 0.8에서 1.2로 이렇게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이런 상승률은 내수 확대,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그리고 긴축 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 촉진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밖에 한국은 올해 2.5% 성장, 내년에 2.2% 성장으로 기존 전망과 동일했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은 계속해서 꾸준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이날 ECB 통화정책위원인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밑돌아 경제 성장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꾸준하고 예상 가능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최종 금리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금리를 2% 안팎 또는 2.25%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를 빠르게 잡기 위해 빠르게 잡히다 보니까 경기도나 신호가 잇따라 나오자 금리 인하 속도를 당초 시장 전망보다 높이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유가입니다. 급락했던 유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WTI가 2.1% 오른 72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2.3% 오르게 되면서 7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미국은요, 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위기에 흐름에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향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것이 유가 급등의 배경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7 기업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증권가 호평이 있었는데요. 루프 캐피탈에서 양호한 실적과 주요 성장 동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매수 의견과 목표가를 유지했다라는 것,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종가 기준 2% 성장을 하게 되면서 4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성차 GM입니다. 강했습니다. 무려 9.8%나 상승을 했었는데요. 호실적도 발표했고 또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매출은 487억 8천만 달러,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2달러 96센트,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전기차 부문이 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데요. 손익 분기점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내용이 발표하게 되면서 이날 GM은 강하게 탄력을 받았고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53달러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외에서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한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매출 잠정치가 되겠는데요. 이 4분기 동일 매장 판매가 7%나 급감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2배 정도 하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 발표를 중단하기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스타벅스는 장중에 0.3% 상승을 했지만 결국 시간 외에 4% 가깝게 밀리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과 별개로 맥도날드 시간 외에서 급락했습니다. 이 대장균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 건데요. 미국의 질병통제 예상센터에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 중에 쿼터 파운드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는데 미국의 10개 주에서 49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서 27명이 콜로라도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은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자, 0.06%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 9.5%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